안녕하세요. 버려지는 그림책과 함께하는 팝업 놀이터의 멘토 구경자입니다. 환경에 대한 새로운 인식으로 관심을 갖고 실천하는 다양한 방법들이 있지요. 그 중에 리사이클링을 넘어 업사이클링의 개념으로 버려지는 그림책을 새롭게 태어나게 해주는 페브가트. 네, 버려지는 그림책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낙서가 되어 있거나 찢어졌거나 오랫동안 읽혀지지 않는 그런 책들이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책을 다시 태어나게 해주고 싶더라고요. 이렇게 의미 있는 작업으로 또 나만의 특별한 그림책을 만드는 재미있는 작업으로 페브가트를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대학생 책 읽는 봉사단 여러분들과 함께 이 재미있고 의미 있는 작업을 함께 해볼 건데요. 저와 함께 페브가트의 세계 팝업 놀이터로 함께 가보실게요. 고고! 네, 준비하실 것은 지금 폐도서 준비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기본 도구로 풀, 가위, 칼, 그리고 여기 보시면 폴더라고 하는 도구가 하나 있는데요. 이것은 이제 종이 접기를 할 때나 페브가트를 만들 때 종이를 이렇게 접어줄 때 접는다. 폴더에서 나온 이름으로 폴더라고 하는 도구인데요. 굉장히 큰 도움을 주거든요. 그래서 가격이 이렇게 좀 합리적인 가격으로 되어 있으니까 구입하셔서 계속 활용하시면 참 좋으실 것 같아요. 자, 먼저 이 폐도서를 분리를 시키셔야 돼요. 보시면 이제 책마다 조금 책의 이제 그 형태가 조금씩 다른데요. 여기 떡제본으로 되어 있는 책이 있고요. 이 책등이 연결되어 있는 내지와 표지가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 떡제본으로 되어 있는 것도 있고 실제본이라고 그래서 가느다란 실로 연결이 되어 있는 책들도 있어요. 그래서 실제본 같은 경우는 칼 끝으로 실을 톡톡톡톡 따주시면 쉽게 분리가 되고요. 저처럼 이렇게 떡제본으로 되어 있는 책들은 조금 힘을 가해서 네, 이 책을 이제 분리를 해 주셔야 돼요. 자, 조심하시고요. 깊게 좀 칼끝을 넣으신 다음에 이렇게 끊어서 칼집을요. 그러면 책마다 항상 이렇게 책 등이 있거든요. 앞날개, 뒷날개, 그 다음에 책 등이 있어요. 그래서 이 책 등을 살려야지만 가운데 세워지는 기둥이 잘 튼튼하게 세워져요. 그래서 저희가 요 책 등의 가운데 연결 작업을 좀 해야 하거든요. 작업이라 그래서 이 책 표지 안쪽 부분을 좀 깔끔하게 먼저 밑작업을 해 놓으시면 나중 작업이 조금 더 쉬우실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 보시면 여기에서는 이 속 내지를 보면은요 예쁜 그림들도 있고요. 예를 들어 뭐 저 같은 경우는 이런 그림을 여기에 좀 이렇게 가림막으로 이렇게 가려서 뒷부분에 아까 그 지저분한 것도 좀 없애고 요거 같은 경우는 나중에 다른 그림으로 좀 가려도 되니까 제가 요 부분을 좀 잘라내서 이 종이에 풀칠을 해서 가운데 책등 부위부터 이렇게 먼저 중심을 잡고 전체적으로 이렇게 풀칠을 해서 밀어서 벽지 작업을 하시면 돼요. 저는 위아래는 이 책의 길이가 있기 때문에 그대로 하고 옆만 좀 잘라서 이쪽으로 조금 이렇게 비껴 나가서 이 그림을 바탕으로 이렇게 둘 거예요. 그래서 책이 나중에 이렇게 접혀도 이제 여기 밑 바닥에 벽지 작업으로 이렇게 되는 건데 풀을 칠해야겠죠. 풀칠을 하셔서 네. 풀칠을 하시는데요. 보시면 이제 방법이 또 풀칠을 하시는 분 항상 이렇게 풀 끝에 종이 끝에 풀 이런 덩어리가 묻거나 아니면 이 바닥에 많이 이렇게 묻히게 됐고 손에도 묻게 되잖아요. 아이들이나 또 이런 학습자들 처음 해보신 학습자들에게 이 방법을 조금 알려주시면 덜 묻게 되는 방법이 있는데요. 풀 비행기를 날리라고 해보세요. 풀 비행기는 뭐냐면 사실은 이 종이 끝에 풀 덩어리가 묻는 이유는 갔다가 올 때 걸리는 거거든요. 이렇게. 예. 그래서 갔다 오지 마시고 일단 가는 거예요.
일단 한 방향으로 슝슝 이렇게. 아이들하고 유적업하면 굉장히 풀칠하는 것도 재밌어 해요. 슝슝슝 이렇게 한 방향으로 비행기처럼 슝 갔다 오지 마시고. 그래서 이렇게 넓은 부분은 이렇게 넓게 그냥 빨리 펴 발라주시면 되는데, 가장자리 부분은 슝슝슝 이렇게 한쪽으로만 슝슝슝슝슝. 그럼 풀비행기 날린다 해가지고 아이들도 이런 작업도 지루하지 않고 재미있게 또 요령도 생기니까, 그쵸? 좋아요. 자, 그래서 붙이실 때는 항상 여기 가운데, 가운데 책등을 먼저 눌러주시는 거예요. 먼저. 저는 이쪽 그림이 조금 지저분해서 이렇게 가리겠습니다. 그래서 폴더 있으시면, 없으시면 이것도 괜찮아요. 이렇게 풀뚜껑을 닫으셔갖고 여기 둥근 부분 있죠? 너무 뾰족한 부분은 종이가 걸리니까 둥근 부분으로 폴더 대신 이렇게 사용하시면 돼요. 자, 저는 있으니까 가운데로 먼저 하고, 뾰족한 부분으로 손톱 대신, 그 다음에 넓은 부위는 이렇게 넓게 펴주시면 굉장히 압력도 더 세게 가해지고요. 잘 붙어요. 그래서 이렇게 벽지 작업을 미리 해 놓으시는 거예요. 바닥에. 자, 우리 이 풀이 아직 덜 말랐기 때문에 바로 접으면 이 구김이 있어서 붕 뜨기도 하고 그렇거든요. 네, 그래서 이렇게 작업해 놓은 거는, 이제 벽지 작업을 해 놓으신 거는 한쪽에 이렇게 엎어서 뒤집어서 한쪽에 이렇게 놓으시는 거예요. 한쪽에 놓으신 다음에, 그 다음에 저희가 아까 이제 이렇게 분리했던 이런 속 내지들이 있잖아요. 그럼 보시면은 떡제본인 경우는 이렇게 두껍게 붙어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이미지들을 저희가 오려낼 건데 좀 불편해요. 그래서 요거는 한 장 한 장 뜯어내셔야 되는데 또 그것도 번거롭거든요. 그래서 일단 저희가 이 속 내지의 중간쯤을 이렇게 잡으신 다음에 오른팔이 뒤로 가게 태권 할 때처럼, 이렇게, 이 책에도 결이 있거든요. 신문지에도 결이 있듯이 얘도 또 결이 있어서 이렇게 붙어 있는 것을 분리할 때 오른쪽 손을 이렇게 밖으로 민다, 뒤로 민다 해서 쭉 한번 뜯어내세요. 제가 보여드렸던 그 튀어나오는 부분 있잖아요. 이렇게 팝하고 튀어 올라올 때 여기 세워지는 기둥, 이 기둥 작업을 하실 거예요. 기둥 작업을 할 건데요. 기둥은 저희가 완성이 되면 이렇게 다이아몬드 형태로 이렇게 두 개 종이가 기둥이 만들어져요. 어떤 그림을 사용할지 모르니까 저는 글밥이 많은 걸로 먼저 쓰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글밥이 많은 종이를 이렇게 2장 준비했어요. 2장을 준비한 건 같은 모양을 2개를 만들 거예요. 그래서 한 개는 저랑 같이 작업을 하시고 한 개는 선생님들이 직접 한번 기억을 더듬으셔서 만들어 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우리 보시면 각각의 책 형태가 다 다르잖아요. 저는 지금 거의 책 형태가 정사각형이네요. 그래서 삼각형을 이렇게 접어보면 저는 그냥 거의 이렇게 여기 삼각형을 접고 나면 여분의 그 종이가 요거밖에 한 1cm 정도밖에 안 나오네요. 이렇게 사각형으로 사각형을 삼각형으로 만드는 작업을 하셔야 돼요. 똑같이 책의 형태가 다르기 때문에 긴 책, 직사각형이 좀 더 이렇게 길게 되어 있는 분은 아마 이 여분이 좀 더 많이 남으실 거예요. 그러면 그만큼 잘라내세요. 이렇게 정사각형을 만들 거예요. 삼각형, 높은 산이 하나 생겼네. 이러면 친구들이 또 다른 삼각형으로 떠오르는 이미지들을 얘기하더라고요. 뭐 삼각김밥이에요, 샌드위치예요. 네, 선생님들도 한번 삼각형으로 된 종이를 이렇게 열어보시면 안쪽으로 이렇게 안쪽으로 다시 반대편으로 삼각형 하나를 또 접으시는 거예요. 네, 여기 중심에 잡고 누르고. 네, 저희가 이걸 하다 보면 좀 삐뚤어잖아요, 선이. 그래서 다시 접고 하면 얘가 이제 중심 기둥이 될 건데 우리 바지 주름도 여러 번 접으면 밉잖아요.
얘는 믿기만 한 게 아니라 또 중심이 좀 흔들리더라고요. 그래서 그 여분의 그 내지가 많이 있으니까 혹시 한두 장 실패하시면 다시 깔끔하게 작업해 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이렇게 안으로 접힌 삼각형이 4개가 나오네요. 자, 삼각형은 2번 접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직사각형을 하나만 접어 주실 거예요. 직사각형은 어떻게? 이렇게 안쪽으로 접힌 곳이 안쪽으로 들어와서 아무 쪽 방향이나 이렇게 직사각형을 가운데 중심 맞춰서 하나. 그런데 직사각형은 하나인 대신 이렇게 한번 접었으면 밖으로도 같은 선으로 한 번 더 접어주세요. 이렇게 앞뒤로 꺾어주세요. 안녕. 뒤로도 안녕. 네, 이렇게. 왜 이렇게 하느냐? 네, 삼각 주머니를 접을 때 이렇게 앞뒤로 직사각형 꺾어주면 그냥 양쪽에서 그 직사각형의 선을 안쪽으로 접힌 쪽만 이렇게 살짝 눌러도 바로 그냥 삼각주머니가 접히고 이렇게 삼각주머니 2개 됐습니다. 그러면 이 삼각주머니 이렇게 2개가 합쳐져서 사실은 이렇게 풀칠이 돼서 합쳐진 다음에 이렇게 되면 기둥이 되는 거거든요. 네, 중심 기둥. 그런데 여기 양쪽이 너무 뾰족해요. 뾰족해서 나중에 이제 중심이 될 때 기울기에도 좀 문제가 오고, 그림을 다른 이미지들을 붙이고 나면 여러 가지로 좀 불편한 점이 있어서 제가 아까 보여드렸던 이렇게 다이아몬드 형태로 자를 거예요. 이 다이아몬드 형태로 자르는 건 어렵지 않아요. 자, 저희가 먼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삼각형을 있으시면 이 삼각형에 전체 큰 삼각형이잖아요. 엄마 삼각형에서 작은 애기 삼각형을 이 모서리, 끄트머리 모서리 하나 여기 보시면 이렇게 작은 삼각형으로 쭉 잘라내실 거예요. 이 가운데 선에서 가운데 선 안까지만 안 들어오시면 돼요. 일단 이렇게 자르지 않은 삼각형을 밑에 두시고 한쪽 자른 삼각형을 옆으로 올려놓으시면 어때요? 바로 여기 또 딱 자를 수 있게 여기 선이 보이죠? 그럼 그 자르면 삼각형 하나만 돌리시면 어때요? 이쪽 부분 자르면 되고요. 돌려서 여기 자르면 돼요. 네, 한번 해보세요, 선생님들. 그러면요, 누가 뭐래도 똑같이 잘립니다. 네, 그렇죠? 그런데 여기 저는 지금 이렇게 다이아몬드 모양으로 그냥 잘라냈어요. 그런데 나중에 응용을 하실 때 선생님들 꼭 이 모양으로 자르지 않아도 돼요. 한쪽을 뭐 이렇게 동그랗게 하셔도 되고 이렇게 꽃 모양으로 하시면 됩니다. 저럼 이렇게 2개가 됐죠? 똑같이. 자, 여기까지. 여기까지 되셨죠? 그러면 요거 이제 우리가 기둥 세우는 것까지 한번 해볼게요. 많이 발라주시고 그 다음에 같은 모양으로 2개를 합체. 굳이 이거 펼쳐서 하실 필요 없고요. 똑같이 이렇게 벽지 작업 해놓은데 이 기둥을 붙일 거예요. 자, 어떻게 하시냐면 한쪽에 뭐 이쪽 상관없어요. 앞뒤 모양 없으니까 여기도 풀비행기로 이렇게 요령 있으신 분들은 굳이 풀비행기 안 하셔도 되고요. 아이들하고 작업할 때 저는 아이들의 언어나 이런 것들을 많이 사용해요. 그러면 아이들이 이해도도 쉽고 재밌게 따라 하더라고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선생님 못해요, 안 돼요, 도와줘요, 해주세요 이러는데 아이들이 이런 재미를 느끼고 작은 성취감을 하나하나 완성돼 갈 때 단계를 넘어갈 때 성취감을 느끼면 아이들이 끝까지 할 수 있는 끈기가 생기죠. 제일 중요한 건 그런 작은 성취감들이 모여서 자존감이 높아지는 거잖아요. 자, 이렇게 풀칠 하신 거는 먼저 한쪽만 하세요. 일단 한쪽만. 그래서 그 다음에는 여기에다 이제 기둥으로 세워주시는데 저희 책등 부분 있죠? 책등 부분에 붙일 건데 책등 부분 보시면 책등이 한 1cm에서 1.5cm 정도 될 거예요. 그러면 책등이 아주 중가운데가 아니라 책등의 한쪽 방향, 한쪽 끝에다가 이렇게 모양을 위아래 중심 정도 이렇게 맞추고 모양도 뭐 너무 이렇게 삐뚤어지는 게 아니라 이렇게 좀 균형감 있게 이렇게 해주세요. 풀은 좀 아끼지 마시고 우리가 기초 작업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조금 여기는 제가 이렇게 풀칠을 하고 나면 얘를 어떻게 반대 방향으로 붙이느냐. 아까 책등도 띄어져 있는데 자,
어떻게 하시냐면요. 얘 표지를 덮으셔야 되는데 덮을 때 그냥 탁 덮으시면 이렇게 보시면 중요해요. 여기 책이 밀리잖아요. 책 표지가 밀리면 얘가 중심이 안 잡혀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 덮을 때 이쪽 끝에 책 표지 끝에를 맞추시고 얘 책등을 살리는 거예요. 세우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여기를 눌러주세요. 이렇게. 자, 이번에는요. 그 아까 만들어 놓은 기둥에 붙일 이미지들을 지금 찾아볼 건데요. 그 각자 아까 그 분리해 놓은 속 내용지 있잖아요. 보시면은 그 안에 여러 그림들이 있지요. 네. 예, 선생님들 마음에 드시는 그림들을 이제 오리는 작업이에요. 최소 연령대에 따라서 최소 5개고요. 뭐 10개, 20개까지도 괜찮은데 보통 한 7개 정도, 10개 정도 오리라고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 너무 어린 아이들 같은 경우는 뭐 5개가 최소 기본이고, 그리고 혼자서 가위질이 안 되는 친구들은요, 선생님들이나 부모님들이 이렇게 이미지를 오려놓고 같이 풀칠해서 붙이는 작업만 해도 아이들이 아, 내가 이 책을 같이 만들어줬구나, 참여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자, 이미지를 오리실 건데요. 예를 들어 이런 경우 이 그림을 전체 다 오리지 않고요. 저는 여기 할머니 모습 같은데 옆모습 이렇게 오려낼 거고요. 여기 이렇게 아기를 가지고 임신한 우리 엄마와 아빠 모습을 이렇게 따로 오릴 거예요. 이 원래 책 내용을 제가 알지 못해요. 하지만 제가 보는 이미지 또 이렇게 다 분리한 이미지들을 따로 구성을 해가지고 이야기를 만들기 때문에 예. 제가 이 그림을 따로 분리할 거예요. 그런데 예를 들어 이 큰 종이에서 이 그림을 오려내려면 좀 불편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불필요한 부분들은 좀 이제 잘라내고, 네, 이렇게 분리 작업을 큰 덩어리를 이렇게 잘라낸 다음에 섬세하게 오리실 필요는 없어요. 네, 큰 이미지가 다 눈에 들어오기 때문에, 자, 예를 들어 뭐 요 선 따라서 그림 선 따라 그대로가 아니라 좀 여유분을 두고 이렇게 두리뭉실 이렇게 테두리를 좀 여유를 두고 이렇게 하면 좀 쉽잖아요. 그래서 네, 뭐 손가락 하나하나 뭐 마디마디 뭐 이렇게까지 오리지 않으셔도 돼요. 아이들 이제 성향에 따라서 보면은 꼼꼼한 아이들은요 하나하나씩 다 오리거든요. 예를 들어 여기 할머니 지금 머리가 약간 파막기가 있는데 요거를 다 선대로 하려면 시간도 걸리고 좀 하다가 스트레스를 받더라고요. 그래서 좀 이렇게 크게 네, 크게 이렇게 오려내시면 돼요. 사실 이 작업을 할 때 옆 친구와 그림 한두 개 정도는 서로 나눔하라고 그래요. 바꾸기도 교환도 하고, 그래서 이 다른 그림책 속에 있는 인물들, 그림들이 모여서 또 다른 이야기가 더 재밌게 구성이 돼요. 그래서 배려도 배우고 나눔도 배우고, 나는 그림이 마음에 안 들어. 저 친구께 너무 예쁘단 말이야. 막 이렇게 속상하고 있는 친구한테 다른 친구들이 어때? 너희들 가지고 있는 그림 중에서 혹시 우리 친구한테 하나씩 선물로 줄 수 있나? 뭐 이렇게 이야기해서 배려의 마음도 알게끔 나누게끔 하고요. 그리고 또 서로 이 그림 어때? 아니면 나 이 그림 갖고 싶은데 내 그림이랑 바꾸면 어떨까? 하고 서로 이렇게 교환도 하게 하고, 그래서 이 하는 과정 속에서 나 혼자만의 작업이 아니라 함께 하는 작업이 되도록 또 삶의 아름다운 이런 가치들을 조금 친구들이 느끼게끔 이건 뭐야, 배려야, 뭐 이런 말 꼭 아니어도 아이들이 속상해하는 친구한테 내 그림 주고 나서 그 친구가 좀 만족해하면 그림들을 이렇게 많이 모았어요. 자, 그러면 붙이는 방법을 또 한번 알려드릴게요. 여기 조금 헷갈리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자, 한번 볼까요? 우리 아까 이렇게 잘 펼쳐놓은 여기 밑면이 좀 허전해요. 그래서 이 기둥에 붙이기 어려운 큰 그림 같은 경우는요, 이 바닥에다가 이렇게 표현을 좀 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 이런 풍경은 특히나 더 나무 같은 경우는 여기다가 이렇게 밑판에 붙이고 또 여기 입체로 붙이고 또 여기도 이렇게 붙이고 하면 밑 배경이 또 멋지게 또 나와요. 그래서 이런 작업들을 몇 번 하다 보면 아이들이 이제 생각으로 구성력도 생기고 이게 꼴라주기밥처럼 막
이런 경험을 하니까 굉장히 작업을 재밌어 합니다. 자, 그러면 기본적으로 붙이는 기본을 먼저 알려드려야겠죠? 응용은 조금 이따가 스프링이랑 이런 것들은 응용이니까 기본을 알려드릴게요. 자, 보시면 자, 위에서 내려다 보실 때 여기 이제 가운데 부분 있죠? 가운데 부분, 가운데 이렇게 두 개를 붙였던 이 부분이 사실은 덮었다가 폈을 때 팝 하고 튀어나오는 효과가 가장 큰 곳이에요. 그림 중에서 좀 큰 거? 내가 이 가운데 붙이고 싶다 한 거? 저는 뭐 이 아빠 그림도 있고 엄마 그림도 크네요. 어려운 거부터 해볼까요? 자, 예를 들어 저는 엄마 그림이 이게 굉장히 큰 그림인데 넓어요. 그래서 여기에 안 들어가요. 이렇게 걸려요. 걸리죠? 자, 이럴 땐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렇게 걸려요. 붙이면 얘는 이렇게 엄마 그림이 튀어나오죠? 튀어나와요. 그럼 재미없잖아요. 그래서 엄마 그림은 숨겨져야 되는데 여기엔 붙이고 싶은데 여기엔 걸린다. 그럴 땐 자, 이 밑에 부분을 여기 그 면에 맞게끔 조금 오려내셔도 크게 이상하지 않아요. 자, 이렇게 과감하게 저는 잘랐어요. 자르고 보니까 이 그림이 요 안에 들어가죠. 이렇게. 보이세요? 이렇게 쏙 들어가요. 그러고 나서 만약에 붙였다 싶으면 어떠세요? 아, 그림이 사라졌네. 그림을 하나 이렇게 찾아서 붙이실 거를 해주시고, 그리고 대충 어디쯤 풀을 붙여야 될까 이렇게 표시를 한 다음에 저는 요쯤이에요. 그래서 여기다가 풀칠을 조금 처음에는 조금만 했다가 살짝 그 위치를 좀 잡아주는 거죠. 너무 많이 붙였다가 다시 떼내기 힘들게 하지 마시고 살짝만 붙이고, 저는 이제 그림에 맞춰서 이제 요 판에 맞춰서 그림이 됐으니까 이렇게 집어넣었어요. 넣은 다음에 이걸 손으로 뭐 이렇게 붙이실 필요 없어요. 바로 그냥 바로 그냥 이렇게 꾹 누르시면 돼요. 이렇게 꾹 누르시면 짠 이렇게 붙죠. 그쵸? 이렇게 붙었습니다. 이렇게 붙었어요. 근데 이쪽은 이렇게 엄마 그림이 있는데 이쪽 뒤에서 보면 엄마 뒷그림이라서 좀 밉다 생각하시면 또 다른 그림으로 붙여도 돼요. 이어서 또 뒷부분에 이렇게. 그런데 보시면 엄마 얼굴이 한쪽으로 저는 무게감이 더 갔어요. 그래서 그쪽으로 더 무게감 있게 같이 가면 사실은 이 중심이 그쪽으로 좀 기울어요. 크게 문제는 없는 거지만 그래도 미관상 이렇게 중심을 잡게끔 반대편에 균형감이 있게 그림도 이렇게 균형감이 있게 해주는 것만 조금 염두에 두시면 훨씬 더 작업의 완성도가 높은 책이 될 거예요. 이제 이 앞발을 한번 뒷부분에다 붙일 건데, 붙이기 전에 어때요? 이렇게 올려놓으시고 여기 조금 튀어나오네. 근데 보니까 저는 이 위에를 조금 튀어나왔는데 이 위에 부분을 조금 잘라도 크게 무리가 없는 그림이에요. 그래서 그냥 위에만 잘랐어요. 밑에를 안 자르고. 그러면 밑에 부분에 다시 풀칠을 해서 저는 이렇게 했으니까 이렇게 중심은 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최소의 그림 이미지가 5개가 필요했다라는 이유는 여기 중심에 하나, 여기 제가 뒤에 붙인 건 저는 응용이었고요. 중심에 하나, 그리고 위에서 보시면, 위에서 내려다 보시면 4면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 둘, 셋, 넷. 이 위에서 볼 때 2개의 면을 할 거고요. 그리고 그 2개의 면에 대각선에 2개. 그래가지고 총 그림이 5개. 가운데 중심 하나, 여기 양쪽으로 2개씩 4개, 그래서 5개인데, 그렇게 5개 잡아놓은 다음에 걸리지만 않게 작은 그림들이나 또 요령 있게 이렇게 피해서 붙이시면 더 많은 그림들이 붙여져요. 근데 일단 기본적으로 자, 하나 붙였다 치고, 자, 다음은 뭐냐면 위에서 내려다 보실 때 하나, 둘, 셋, 4개 중에서 4개의 면 중에서 어디든 좋아요. 어디든 한 면만 일단 잡으세요. 저는 만약에 여기를 이제 중심을 잡았으면 여기에다가 이 이미지를 하나 붙일 거예요. 자, 붙이기 전에는 항상 어떻게 해요? 이렇게 붙일 때를 살짝 놔보고 덮어보는 거. 튀어나오지 않게. 저는 이 그림이 크기가 많네요. 그래서 이 부분만 이렇게 붙여서 살짝 얹을 거예요. 살짝 얹어서 어떻게 누른다. 그러면 이렇게 한쪽 면 잡혔죠. 이렇게 한쪽이 잡혔으면 마주 보는 면은 일단 올리시면 안 돼요. 붙이시면. 왜? 얘가 이렇게 닫히면서 종이가 걸리거든요. 걸리면 안 돼요. 그래서 일단은 얘는 안 되고
얘 대각선. 대각선이 어디 대각선이냐? 이쪽 같은 방향에서 대각선은 마주보는 게 아니라 얘 대각선 여기 밑면이겠죠. 얘 뒤에도 아니고 얘 앞에도 아니고 이 친구의 요 면의 반대 대각선 요 부분. 그래서 예를 들어 이거 그림을 많이 오리지 않아서 만약에 요 그림이 있으면 이 부분이 아니고 이 여기에 반대 대각선 이쪽. 아시겠어요? 이해되시나? 자, 앞면이 아니고 그 앞면의 밑에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대각선. 네, 대각선. 그래서 이렇게 해도 자, 왜 그렇게 하냐면 대각선 붙이고 저 이렇게 눌렀더니 걸리지 않았어요. 자, 보세요. 이 그림이 이렇게 닫히면서 얘 그림이 이렇게 서로 비껴 가잖아요. 비껴서. 그죠? 이렇게 비껴서 들어가죠? 보이세요? 비껴서 들어가기 때문에 걸리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이 그림을 그대로 이렇게 붙이면 이게 걸리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응용할 때는 이렇게 해놓고 요 면에다가 작은 그림들이나 걸리지 않게 붙이시면 그거는 상관은 없어요. 자, 이쪽 면은 이렇게 두 개가 됐고요. 그렇다면 또 여기에서 맨 처음 붙였던 그림의 대각선, 반대쪽 대각선은 어디냐? 자, 보시면 위에서 내려다 봤을 때 건너서 대각선, 옆에가 아니라 대각선, 여기. 그쵸? 이쪽이죠? 대각선. 대각선을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저도 그림이 많이 오린 게 없어서 이거를 그냥 이렇게. 저는 이제 자꾸 눈대중이 돼가지고 먼저 이렇게 하지 않는데, 자, 이렇게 보시면 네. 이제 그림이 안 보이네. 붙이시기 전에 이렇게 한번 대어보고 덮어본 다음에 하세요. 자, 이렇게 하시면 이거의 대각선. 그쵸? 처음 그림의 그 방향에서의 대각선, 처음 그림의 위에서 내려봤을 때 대각선. 그렇다면 지금 붙이신 거에 또 대각선은 어디예요? 네, 마주 보는 게 아니라 여기. 이쪽 대각선. 그죠? 자, 보세요. 저는 어떤 것도 걸리지 않고 지금 이 큰 그림들이 큰 그림 위주로 붙였음에도 불구하고 걸리지 않고 다 이렇게 들어가요. 자, 보이시죠? 자, 자세히 보시면 사이사이로 얘들이 비껴가면서 자기 자리를 다 찾아가서 보이지 않아요. 네, 요렇게 기본적으로 5개, 5면. 만약에 저처럼 이렇게 큰 그림도 요령 있게 붙이시면 이렇게 걸리지 않고 뭐 이런 작은 그림들을 한쪽 면에 작은 그림들을 2개씩 붙이셔도 되고, 예를 들어 이런 작은 그림들을 저처럼 지금 5개 기본을 끝내놓고 이렇게 붙여도 사실 이런 그림들은 걸리지 않거든요. 저는 이제 이 제 그림책에는 오늘은 인물들만 이렇게 좀 있어서 인물들만 그렸는데 사물 같은 것들 많이 붙이면 좋아요. 자, 어떠세요? 저 하나도 걸리지 않았거든요. 기본적으로 5개의 면을 다 붙여놓고 나머지 빈칸에 작은 그림들이 걸리지만 않게 한번 대어보시면 알아요. 대보시면 네, 이렇게 걸리지 않게 다 됐어요. 이렇게만 해놔도 굉장히 풍성한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이 그림책은 저희가 일반 책은 이렇게 한 방향으로 평면으로 넘기잖아요. 오른쪽 왼쪽 이렇게. 그런데 이 그림책은 위, 아래, 뭐 옆에 어디가 먼저인지 몰라요. 그래서 같은 그림책이라도 매일매일 이야기가 달라질 수 있어요.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고 인물이나 그 이야기를 무엇부터 둘 거냐는 내가 보이는 대로 그렇게 하면 되니까 그래서 재밌는 것 같아요. 저는 어떨 땐 이제 책 한 권을 모둠에서 만들고 그 한 권 만든 책을 가지고 4명, 5명의 아이들이 다른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거. 그리고 아니면 이야기를 연이어서 이렇게 이어서 동화 만들기도 해보고. 자, 그리고 이것도 있으니까 한번 해볼까요? 일단 있는 대로 빈칸마다 다 붙였어요, 저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다른 그림책에서 제가 이미지 이렇게 똑같은 그림이 두 개 있길래 이렇게 오려봤어요. 그리고 아까 나무 있던 그림을 좀 이렇게 조금 디테일하게 오려봤거든요. 그래서 이 그림들을 가지고 선생님들께 응용 기법 스프링, 종이 스프링으로 입체감을 살려주는 그런 그림도 붙일 수 있는 거 알려드리려고, 예. 자, 완성이 되면 이렇게 되거든요. 이렇게 입체감이 있게. 그리고 예를 들어 이 그림도 이중적으로 이렇게 올리면 좀 더 재밌는 이렇게 표현이 되기 때문에, 자, 그럼 어떻게 하느냐. 자, 이렇게 그림, 다양한 또 작은 그림들이나 이렇게 그 벽면 작업했던 표지에 그림들을 이렇게 스프링 작업을 하실 건데요. 자, 우리 이렇게 아까 보시면 오려내고 남은 종이들 있죠. 종이 귀퉁이에 보시면 네, 이렇게 조금씩 여유분들이 있어요. 이 여유분들 종이 아니면은 아예 오리지 않은 뭐 네모난 그 종이를 갖고 하셔도 되고요. 이렇게 빼빼로 모양처럼 종이 막대를 이렇게 오리실 거예요. 종이 막대. 종이 스프링 한 개당 2개씩 필요하니까, 예를 들어 이제 제가 이렇게 2개를 오렸어요. 네, 종이 스프링 2개. 종이 스프링을 만들기 위해서 종이 막대 2개가 필요하고요. 이 종이 막대는 예를 들어 이 그림을 붙일 거다 하면 이 그림에 이 넓이보다는 너무 넓으면 튀나오면 이제 뒷부분이 튀어나오면 밉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보다는 좀 짧게, 그리고 이 길이가 종이 스프링의 이제 종이 막대의 길이가 길면 이 입체감이 더 이렇게 간극이 또 이렇게 많아지기 때문에, 높아지기 때문에 입체감이 더 나겠지요. 그래서 그런 거는 이제 잘 생각하셔서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일단은 하나 만드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한쪽 귀퉁이에 풀칠을 하셔가지고요. 자, 이렇게 기역자로 붙이시는 거예요. 기역자 모양으로. 기역자, 니은자 뭐 다 되겠죠? 그래서 요거를 이제 들고 하시면, 저희 같은 경우야 뭐 이렇게 위로 올리세요, 접어 올리세요, 종이 스프링 뭐 이렇게 피노키오 코끼리 코 늘어나는 것처럼 뭐 길어질 겁니다. 그렇게 하면 만드는 방법 금방 이해하시겠지만, 학생들하고 어린 친구들하고 할 때는 이렇게 바닥에 놓게 하세요. 들고 하지 않게. 들고 하다 보면 꼭 뒤로 이렇게 돌리거든요. 네, 그래서 바닥에 놓고 보시면 여기 이제 종이선이 하나 보이잖아요. 종이선을 안고 안녕하세요 하고 위로 올라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반대로 또 안녕하세요 이렇게 계속 위로만 올라오면 돼요. 위로만 엮는 거잖아요. 하나씩 엇갈려서. 자, 이렇게 올라오고 또 올라오고, 그 손에 맞춰서 이렇게 올라오고 나중에는 하게 되면 이렇게 계속 위로만 올라오는 거예요. 근데 저는 요거를 아이들하고 안녕하세요 이렇게 인사하면서 하면 아이들이 좀 갈 길을 잃어버리지 않고 끝까지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끝에 이렇게 좀 잘라내시고, 마지막 부분은 어떻게 해요? 연결을 하셔야겠죠. 연결을 하시면 처음 것도 연결되고 끝에 것도 연결되면, 네, 이렇게 아코디언처럼, 그죠? 네, 여기 이제 종이 스프링이에요. 종이 스프링. 하나 더 해볼까요? 자, 우리 선생님들 아까 이제 그림에 이런 그림이 있으면, 예를 들어 여러 개 하실 거면 한꺼번에 좀 잘라 놓으시고 하시면 되니까, 자, 끝에 풀칠을 해서 연결을 한다. 그 다음 바닥에 놓고 계속 그 종이선에 맞게 위로 올라와서 접는다. 안녕하세요. 불을 붙이고, 뭐 이런 거는 지저분하면 좀 잘라내셔도 되고. 자, 그러면 얘도 이렇게 자, 이렇게 종이 스프링이 됐어요. 그럼 제가 한번 붙여볼까요? 자, 여기다가 제가 이제 나무를 한번 붙여볼게요. 저 이제 나무가 커가지고 사실은 이렇게 큰 거 있을 땐 뭐 방법은 여러 가지예요. 이렇게 이쪽에 이제 풀칠을 해서 이 입체를 나타내고 싶은 사물에다 이제 그 종이 그림에다 이렇게 붙여서 여기 풀칠해서 붙이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큰 나무일 땐 그것도 방법인데, 예를 들어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밑에는 바닥에다 붙이고, 여기는 위는 여기다 붙인 다음에, 예, 붙인 다음에 여기도 붙여서 이렇게 주면,
아래는 붓고 위에는 올라온 그렇게 또 색다른 입체감이 이렇게 느껴지게. 그리고 아까 또 작은 나무는 먼저 이제 그림에 사실은 붙여주는 게 좋아요. 이렇게 붙이고 그 다음에 다시 붙일 부분에 풀칠을 해서 제가 이렇게 얘도 여기다 조금 붙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이렇게 했어요. 어떠세요? 입체감이 좀 느껴지시나요? 아니면 이 윗부분으로 더 붙였어도 될 것 같아요. 이 부분을 그럼 뭐 위로 옮기면 되죠. 얘가 이제 코팅이 돼 있어 가지고 종이가 사실은 네 금방 또 떨어지고 이렇게 마르면 괜찮아요. 그래서 이렇게 굉장히 또 입체감이 있게 나무가 풍성하게. 그래서 그냥 밋밋하게 있는 것보다 훨씬 이번엔 이쪽 바닥에 한 친구는 그냥 바닥에 붙일게요. 이 친구는 바닥으로 이렇게 붙이고 한쪽은 아까 이제 표지에 안쪽에 좀 그림이 뭐 스티커가 붙어 있는데 밉더라고요. 근데 벽지 작업에서 그게 가려지질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이걸로 네 이렇게 붙인 다음에 붙여서 이렇게 고정시켜서 이 그림을 여기다가 이렇게 전혀 다른 그림책에 있는 그림을 갖다 놨는데 이 이야기랑 어떻게 구성이 될까? 저는 요 그림에서 보니까 엄마가 아기를 가진 것 같아요. 열어보면서 이제 생각이 들었는데 또 뭐 다른 쪽에서 보기 시작하면 다른 이야기로 또 만들어질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렇게 재미있는 구성을 한번 해봤는데요. 이 입체북은 정말 매력이 있어요. 우리의 생각을 입체적으로 할 수 있게 해주니까. 그리고 무언가 이렇게 버려진 더 이상 읽혀지지 않는, 찢어져 있거나 더 이상 누군가 찾아주지 않는 그런 폐도서가 폐품이 되어가는 책들을 다시금 우리가 새롭게 입체북으로 만들어서 이야기도 다시 만들어주고 그래서 새롭게 만나는 이런 시간이 내가 만들었다는 게 굉장히 뿌듯해요. 그래서 선생님들은 어떤 만족감을 느끼셨는지 궁금은 한데 제가 기존에 또 만들어 놓고 또 다른 분들이 만들어 놓으신 이런 책들을 좀 샘플을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팝콘책 만들기를 해보았는데요. 어떠셨나요? 어렵진 않으셨죠? 버려지는 그림책이 이렇게 멋진 입체북으로 만들어지는 새로운 경험이 어떠셨는지 많이 궁금하네요. 대학생 책 읽는 봉사단 여러분들, 페브가트는 정답이 없어요. 우리 선생님들의 생각대로 또 주변에 재활용품을 잘 이렇게 활용해서 멋진 입체북을 한번 만들어 보세요. 나만의 창작책 의미 있겠죠? 네, 선생님들 감사합니다. 저는 한국지역사회교육협의회 북큐레이터 강사이면서 또 부모교육 강사로 활동하고 있는 구경자였습니다. 다음번에 우리 또 멋진 책들 함께 만드는 그런 작업의 시간에서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